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러시아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제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국토가 넓다고 해도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도 버티기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국 병력 5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인가, 반대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계속한다면 국민을 쥐어짜 않을 수밖에 없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비용 마련이 문제인데요. 우선 고소득자와 고소득 기업에 대한 세금을 크게 인상했다는 소식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제시한 새로운 누진세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새 세금 징수로 정부 세입이 2조 6천억 루블, 우리 돈 약 39조 8,5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이상 지속되는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을 보이자 이를 시급히 메우기 위한 고륙책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포탄과 탱크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랄 지역의 군수 산업이죠. 그런데 새로운 세제는 러시아 국민 대부분들의 부담시키기보다는 고소득자, 기업에 부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재무부가 발표했는데요. 세금 인상이 적용되는 사람은 러시아 전체 노동인구 6,4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푸틴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모스크바 등 대도시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소득세도 현재 20%에서 25%로 인상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1인당 가구 소득은 7,100달러, 약 97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군사 지출은 지금 국내 총생산의 6%를 초과한 상태인데요. 이 정도면 냉전시대, 옛날 소련 수준에 육박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죠. 지난달 초 푸틴 대통령은 쇼이구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군인이 아닌 민간 거시경제학자인 안드레이 벨소프라고 하는 인물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더구나 전쟁 중인데 군인이 아닌 일반 경제학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치가 러시아의 실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러시아 내부는 전쟁을 계기로 군의 부패가 쌓이고 전쟁에 소모되는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세계의 국방비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EU의 국방비는 GDP 대비 1.3% 정도에 불과하며 2019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는 2%를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토 국가 가운데 미국 빼고 8개 국가가 2% 선인데요. 영국,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그 정도입니다. 나토 국가는 2024년 현재 32개 나라죠. 다 2% 미만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해빙 무드가 국방비를 축소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 국방비가 GDP 대비 3% 정도 돼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미국 GDP 대비 국방비는 3.4%.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2년 대비 GDP 대비 2.5% 정도가 됩니다. 역시 흥미로운 점은요, 북한의 경우죠.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GDP 대비 20%에 달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율로만 보면 세계
상식이죠. 올해 4개월 그러니까 1, 4분기 동안 러시아의 재정 지출은 166억 달러, 약 2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적자 추정치에 육박합니다. 4개월 동안의 적자치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재정 적자를 석유 판매 수입과 채권 발행 이런 것으로 메웁니다. 그런데 석유 판매로 얻은 그 기금이 이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1,800억 달러 정도의 기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서 1,390억 달러 이렇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재정 적자가 자꾸 증가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전쟁으로 인해 균형을 잃으면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은 물가 상승률이 8%에 달하는 등 물가가 치솟고 있었죠. 정부 재정 적자와 군수기업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많은 노동력이 흡수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일반 기업에게는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고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수입 상품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이와 같이 활로를 잃은 국가 재정을 살리고자 세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결국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생활이 점점 핍박해져 가고 있음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소모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러시아가 먼저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한 주민의 말이죠.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다. 땅이 탐나서인가? 땅이라면 러시아가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가 아닌가? 엊그제까지 형제 나라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피맺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오히려 러시아의 파극을 맞을 수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또한 그 다음 해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러시아도 점차 주저앉아 가고 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